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에서 원큐 ETF를 총괄하고 있는 ETF 퀀트 솔루션 본부 김승현입니다. 네, 우선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패닉셀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의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논리는 그때 대비해서 지금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그동안의 코스피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과거의 상승장이라도 10에서 15% 정도의 이 조정장은 단기 조정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저는 하나의 그런 좀 지수가 조정되는 트리거가 좀 되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매크로 악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이 패닉셀, 그냥 다 던져버리고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식 상승 또는 주식이 반등했을 때 기회조차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포지션을 완전히 매도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는 거를 그다음에 좀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써서 또는 레버리지 ETF에 좀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시는 건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요. 한 10에서 15% 정도의 이런 흔히 말하는 파킹형 그런 ETF에 대한 광고도 좀 갖고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머니마켓 ETF의 YTM도 한 3% 정도 수준까지 3% 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금리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그런 이유로 YTM도 좀 많이 한 4%가 넘는 YTM으로 좀 올랐습니다. 예금도 아마 금리가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좀 함께 보유를 하면서 그다음에 분할 매수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에 대한 투자를 좀 오래 하셔가지고 50% 또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나눠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수익을 좀 많이 보신 분도 그냥 나 갖고 있는 거 다 줄이고 불확실성 그냥 없애려고 다 그냥 매도할래, 올 매도할래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지향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심지어 매도를 하실 때도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논리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8,00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의 이익은 여전히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기본 가정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 불안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고유가 상황이 그래도 좀 너무 지속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높게 되면 물가도 상승을 하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불안하다면 아무래도 이 수요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가 불안을 상쇄시킬 것이다 또는 유가 불안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 유가 상승이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 매크로 악재가 안정되게 된다면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을 보더라도 단기 조정 이후에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렇죠. 급락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몇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들이 좀 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익이 잘 나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수익이 잘 나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최신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됩니다. 이 트렌드라고 하면 그냥 유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역시나 AI죠. AI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대형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 버는 펀더멘털 좋은 주식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의 이런 상승과 함께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특정 좋은 종목 또는 좋은 자산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두 개 이렇게 좀 찝어서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것은 역시나 대표 지수 중심의 ETF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는, 다 충족하는 게 바로 대표 지수 ET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200 ETF,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또는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를 여전히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지수라고, 투자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도 저희가 전체 자산의 100%를 다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많은 자산 중에 어떻게 보면 코어 자산보다는 좀 새틀라이트 자산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스피 들고 있는 분께 코스피 전부 다 팔고 모든 이 자산을 코스닥 지수에 다 투자하라 이런 것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그런 포지션, 어떻게 보면 위성 자산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수익률을 좀 뛰어넘는, 좀 더 변동성은 조금 더 있더라도 코스피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성 전략 중에 하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ETF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시총이 좀 더 상대적으로 작죠. 그리고 이익의 규모도 코스피에 대한 기업보다 훨씬 더 적은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두 종목을 굉장히 피킹해서 할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한두 개 여러 개 종목 찾아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코스닥 150 ETF와 같이 좀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그런 ETF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질문에 답 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지금 매크로 이슈가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더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좀 더 돈을 좀 많은 기업, 버는 기업들 중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코스닥 150 ETF 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소형주를 좀 많이 담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의 150 ETF, 코스닥 150 중심의 접근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가 사실 단일 국가의 이슈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 국가 이슈라고 하면은 몇 년 전에 튀르키예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내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쿠데타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되면 단일 국가에 대한 이슈죠. 그런데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가만의 그런 문제, 단일 국가의 컨트롤 리스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론 시작은 미국이 좀 더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최근에 조정을 받는 것도 글로벌 전체 악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국가, 특히나 미국 같은 이 대형주 중심이 된,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시총이 가장 큰 국가에 대한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 줄여라 라는 건 조금 더 조심스럽고요. 그래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형주 펀더멘털 좋은, 그다음에 좀 더 지수 중심으로 접근하라, 이러한 이 세 가지 대원칙에 따르면은 미국 지수, 미국 관련된 나스닥 또는 S&P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은 좀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너무 조정받고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글쎄요, 한 3, 4년 전 또는 7, 8년 전 이 지금 말하는 이 혁신 성장 테마 ETF가 나왔을 때 또는 그 산업이 주목받았을 때를 한번 보게 되면 늘 중간중간에 이런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작은 이슈들, 소나기는 늘 있었습니다만 5년, 7년, 그다음에 10년 이렇게 저희가 과거를 봤을 때 시간이 훨씬 더 지나게 되면 이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몸소다 배웠습니다. AI라는 테마 자체 한창 이 이슈가 되었을 반년 전 또는 3, 4개월 전에 이 성장 이 논리를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그 성장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깨진 것은 없습니다. 기술이 퇴보했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에 대한 니즈가 감소했나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멈췄나요? 기업들이 AI에 대한 전환을 포기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바뀐 것은 매크로에 대한 악재가 생겼다 정도가 바뀌었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은 AI로 모든 기업이 바뀌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만 모든 기업이 AI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좀 개별 종목에 좀 승패가 달릴 수는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이길지 어느 기업이 지고 도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업 경쟁력으로 증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종합해 보면은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승리할지는 알 수 없다. 또 한두 종목을 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희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유망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ASK 에스크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 A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실버, 은에 대한 저희가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은 코스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논리로 갖고 가게 되었는지는 좀 함께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 상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우주항공 테크, 우주항공 산업을 보실 때 좀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포함해서 또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입니다. 이 통신 없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피지컬 AI로의 전환 또는 무인, 정찰기, UAM, 그다음에 무인 완전 자율주행 이런 것은 통신 없이는 사실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 기지국이 잘 발전이 되어 있어서 통신이 안 터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로 보게 되면 통신이 터지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이 데드존이 전체 한 90%까지 됩니다. 물론 이 90%는 먼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란드와 같이 좀 우리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만은 그런 곳에도 저희가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요. UAM도 해야 되고 피지컬 AI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이 피지컬 AI 기계가 흔히 말하는 통신이 안 되는 데드존에 들어가게 될 경우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크의 중심은 바로 이 통신, 어떻게 보면 6G라고도 볼 수 있죠. 이 6G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산 측면, 지금도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산 측면에서도 수많은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 요격이라든지 탐지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히 대형주 하나의 상장,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 이라기보다는 AI로라는 대전 안에 이 통신이 있고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성, 궤도, 우주 로켓 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원큐 ETF에서는 이 에스크의 첫 번째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실버입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은수저 이렇게 뜨거운데 국에 담그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뜨거워지죠.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금속 전체 광물 중에서 높은 게 바로 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에서 은은 저는 슈퍼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보다 은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전자기기 중에서 은이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에 대한 사용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곳에서도 은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쟁 중이죠.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대 한 15kg 정도의 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또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비중 같은 경우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추정되는 걸로는 한 15kg 정도 은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 전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약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는 금보다 은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K는 바로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입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게 될 때는 이 수출주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환율, 고환율 시대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더 주목받는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주이고 AI라는 이 시대에 맞는 것은 바로 여전히 코스피 200 관련된 이 종목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이 바로 그 종목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 말고도 좀 비중이 좀 더 작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AI와 무관한 그런 종목들도 수혜는 받을 수 있고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매크로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더 대형주 중심의 AI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코스피를 마지막 K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매크로 상황에서는 환율이 좀 다시 급격하게 안정될 가능성보다는 지금 수준을 좀 더 유지하거나 환율이 좀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선 환노출 ETF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환노출 ETF가 절대 특히는 절대 당연히 아닙니다. 환율이 만약에 안정되었을 때는 환에 대한 손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좀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최근의 매크로 상황 그다음에 전쟁 이슈가 언제 해결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 노출 상품도 조금씩 또는 달러 상품도 일부는 좀 갖고 가시는 게 조금 이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낫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 노출 ETF에 대한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쪽을 조금 더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환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측면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높을 때는 또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그다음에 수출주 그다음에 AI와 좀 관련된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 그런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근데 어떤 거 선택할 너무 어려워하는 분은 코스피 200 국내 지수 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 아파트 월세 또는 오피스 월세로 하는 것들을 좀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제 측면에서도 상법 개정 그다음에 배당 세제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도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배당주 ETF 관련된 상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커버드 콜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기준입니다. 국내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자 수익이죠.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비과세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차익 같은 경우도 비과세,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이 수익에 대한 그 상승도 향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또 과세가 안 되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배당이 나왔을 때에 대한 과세들도 배당 세제에 대한 분리 과세로 그 허들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아파트 월세 또는 오피스 월세로만 하셨던 분들도 시선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저희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배당만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장이 좋았을 때는 배당보다는 좀 성장주 중심 또는 반도체의 중심의 그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되니까 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낮아졌을 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월 평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익률이 좀 상승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다음에 급격한 반등이 좀 오는 것을 시기를 예상할 수 없을 때는 배당주를 나눠서 담으셔서 이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주식 투자 처음 하는데 좀 어떤 거 들어갈 좀 조심스러워 하는 분은 배당주부터 스타트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된 ETF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하나 또는 해외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월배당 ETF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초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기초지수가 깎아먹는, 그다음에 또는 기초지수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품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200,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 같은 경우 저희가 하나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또는 나스닥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 콜 이렇게 한 개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최근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또 몇 년 뒤에는 코스피 수익률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미국 중심의 이 성장도 이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산은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대표 지수가 언더라잉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 콜,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 콜을 한 개씩 계속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올해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ASK,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실버, 코스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면 또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아니 김본부장, 그러면 나스닥 100이랑 S&P 500은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질문도 제가 꽤 많이 받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왜 더 이상 먼저 안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S&P 500, 나스닥 100 안 하고 실버 몰빵, 은현물 ETF 몰빵 또는 우주항공 테크 몰빵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S&P 500과 나스닥 100을 갖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 비중은 조금 이 매운맛을 선호하시는 분은 이 코어의 비중을 50% 언더로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P 500 25%, 나스닥 100 25%,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50%는 우주항공이라든지 또는 은현물과 같은 상품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S&P 500과 나스닥에도 흔히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구글,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을 투자하시는 분한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많이 포함된 ETF를 한 번 더 하시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하시는 분께는 그냥 미국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다 겹치거든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든지 또는 AI 시대에 좀 더 광물로서 좀 더 기대가 되는 저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각 국에서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죠.
커머디티 중에서는 은 현물을 훨씬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은을 좀 일정 부분 담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나는 요즘 조금 좀 이런 장세가 좀 두려워하는 분한테는 이 코어의 비중을 한 70%, S&P 500을 한 30% 정도, 나스닥 100을 35%,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은 같은 ETF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 요거는 저희가 해외 상장 ETF 중에 포트를 말씀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SK 국내 코스피 200 ETF를 함께 포함시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어제 또는 그저께 이 기사를 보게 되니까 쿠바 전쟁까지도 트럼프 정부가 염두하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짤막하게 떴습니다. 이게 향후 정말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국제 정세가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는 하킹형 ETF도 함께 갖고 가시는 걸 저희가 조금 더 지금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도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한 개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해외형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이렇게 좀 하나씩 국가별로는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은행 지주 또는 은행 관련된 이 종목들로 구성된 고배당 ETF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여력이 훨씬 더 높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런 수익률을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지주 또는 은행 관련된 전통적인 고배당 중심의 그런 ETF를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해외형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환율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해외형 이 환율 높은 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환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환율이 좀 유지되고 또는 환율이 오른다라고 할 경우에 받으시는 배당금도 당연히 좀 높은 환율을 좀 적용해서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탑30와 같이 좀 상위 한 30개 정도의 좀 이렇게 압축된 그런 포트폴리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배당 수익률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면 두 자리까지 나오는 ETF도 좀 있죠. 그다음에 은행 지주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리 좀 못 미치는 한 5% 이상은 그래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미국 상장된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는 다우존스 탑30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한 3-4% 정도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이라는 좀 측면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인컴이 나온다, 캐시플로우가 나온다는 거는 좀 더 국내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현금이 많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매년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들이 좀 경기 방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당장 두 자릿수의 그런 높은 인컴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 조금 공격적이죠. 노후를 위해서 목돈 1억을 10억으로 불리고 싶다. 한 10배죠. 10배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040입니다. 요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는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질문에 나온 포트 중에서 코어 비중을 한 50% 또는 그 언더로 낮추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또는 나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을 한 50% 또는 그 언더로 좀 낮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좀 세틀라이트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게 갖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투자 성향이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3040이고 1억을 10억으로 불리고 싶은데 나는 은퇴할 때 10억이면 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또는 S&P 500, 나스닥 100 요거 세 개만 꾸준히 모아 가셔도 과거에 연평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 후반, 거의 20%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동안의 성과가 나스닥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 후반, 네, 편이상 한 20% 내외라고 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한 10% 중반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내지 않으시고 요 세 개의 코어 ETF를 꾸준히만 투자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은퇴하는 시기를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한테는 코어 비중 좀 낮추시고요. 아니야, 나는 은퇴는 결국 60 정도쯤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이 좋아하는 일에 그런 미래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20년 뒤에 넘버원, 네,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께는 바로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께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너무 많이 갖고 가시는 건 저희가 조금 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제 자체가 목돈이 없고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 사실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아주 또 투자 이 포트에 비해서는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반도체 관련된 ETF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았을 때는 당연히 대표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꾸준한 모습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50만 원이신 분은 한 반 정도는 국내 반도체, 삼전,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를 좀 추천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미국 반도체 종목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50만 원 같은 경우 사실 뭐 소액 투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소액 투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포트 많이 갖고 가시고 안정적인 지수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거 압축을 갖고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근데 이런 분이 반드시 이 50만 원대부터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0만 원을 뭐 파킹형 ETF나 또는 뭐 적금이나 그러니까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는 적금을 계속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되면 한 600만 원이고요. 뭐 이자 상관 안 하고 2년 정도 되면 1,200만 원입니다. 요 한 2년 정도 뒤에 내가 1,200만 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라는 게 막 경제 이론 살피고 주식책 읽고 뭐 산업에 대해서 막 끝까지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투자 성향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공부입니다. 만약에 나는 막 인생 한 방 역전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이 투자 방침이야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손실이 나면 잠을 못 자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나의 성향이 어떤지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투자 페르소나, 나 자신의 투자 페르소나를 공부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 가지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좀 쇼크가 왔을 때 또는 시장이 오를 때 노트 같은 거 정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이유로 올랐고 이런 이유로 좀 빠졌고 그러면 며칠 뒤에 이러한 경제 상황에 사이클이 오고 매크로가 이렇고 그다음에 금리 환경이 이렇고 전쟁이 끝나면은 어떤 주식 또는 어떤 섹터부터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투자 노트에 조금씩 정리를 하다 보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을 나 자신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한두 개 해서 투자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목돈이 될 때까지 모으고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셔서 1,000만 원, 2,000만 원 되셨을 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고 그걸 조정해 나가는 투자법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은 50만 원 적금 또는 머니마켓, 파킹형 ETF 이런 걸로 좀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좀 말씀드린 거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커버드콜 ETF 또는 배당 ETF의 과거의 연 평균 분배율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 개런티된 게 아닙니다. 뭐 예상 분배율이기 때문에 뭐 미래 시점에 시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몇 년 동안 좀 계속 보여줬던 거는 좀 저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보유하고 있는 뭐 금액 얼마, 그다음에 예상 분배율 이런 걸 통해서 뭐 금액이 지금 뭐 3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체 투자의 뭐 10%, 뭐 15% 정도의 인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TF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는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커버드 콜, 그다음 미국 커버드 콜 좀 하나씩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늘어났다는 측면 하나 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 30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는 기대 수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오르는 걸 아예 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뭐 주식시장의 상승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 상단 폭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좀 안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상승을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채권 혼합형 ETF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를 예로 들면 S&P 500을 50% 갖고 갑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단기채를 한 50%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오를 때 한 반 정도 상승을 추정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 금리가 좀 올라서 이 채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인컴이 연으로 한 4%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 시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금리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1년에 한 약 2% 정도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미국채는 상대적으로 미국 단기채는 좀 상대적인 안전 자산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죠. 무위험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한 인컴 수익률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혼합형 2세대 채권 혼합형 ETF 제가 얘는 S&P 500으로 드렸습니다만 나스닥 100도 할 수 있고요. 아직은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코스피 200에 대한 2세대 ETF는 없습니다. 코스피 200 한 50% 투자하고 국내 단기채 50% 투자하는 그런 ETF는 아직 없기 때문에 2세대 채권 혼합형 ETF도 만약에 국내 코스피가 상장이 되면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 당장 생활비가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 자체가 좀 높아야 되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좀 금액이 커야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조금은 좀 비과세 항목이 많은 상품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0 커버드 콜 역시나 이 국내 이 지수를 좀 추종하는 그런 커버드 콜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한 개보다는 좀 여러 개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분께는 이 200 커버드 콜,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제가 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은 커버드 콜은 국내 상장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 커버드 콜, 국제금 커버드 콜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30년 국채,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 커버드 콜과 같이 미국 대표 지수 커버드 콜 하나, 국내 대표 지수 커버드 콜 하나, 그다음에 미국 장기 국채 커버드 콜 하나, 마지막으로 국제 금 커버드 콜 하나. 이렇게 이 커버드 콜을 각 자산군마다 하나씩 꼽아 가지고 나눠서 투자하시면은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꾸준한 이게 한 개보다 여러 개가 모으게 되면 좀 더 꾸준한 그런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를 나누실 수 있는 분 한 4가지 정도로 나눈 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장세인 것은 맞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다음 전쟁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내일 전쟁 끝날 거야 또는 이제 전쟁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 빠지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타코를 할 거야 섣부르게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바뀌었을 때 확실한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대응하는 그런 장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을 갑자기 패닉셀 하시는 것도 저희가 좀 지향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오늘 이 정도 급락했으니까 내일은 오를 거야라고
좀 패닉 바잉 하는 것도 저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전쟁이 좀 끝났을 때,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어떤 자산이 좀 빠르게 더 반등할 것이고 AI라는 트렌드에 더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원큐,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제안드리는 에스크 전략,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실버,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관심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